자, 수업을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보통 이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상반기,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반기에는 뭐 여기 꼭지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에는 이제 초급자부터 이제 다 뭐 두루두루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될 수 있으면 이제 또 상반기에 회원들이 그대로 좀 올라와서 한 번 더 이렇게 교육을 들음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잘 반복적인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그렇게 끌어올라와져야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제 그 초보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초급 과정부터 차근차근히 다시 또 한 번 더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이 되고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중급, 고급 과정에 있는 분들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는 지금 이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은 교재를 신청을 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교재가 준비가 되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있으신가요? 교재 없으시죠? 네, 이거 별도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다음 시간에 해볼 테니까 그리고 교재를 없으신 분들은 교재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교재 부분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자세히 나와져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차근차근히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어떤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프린트를 해서 교육 자료들을 참고 자료들을 이렇게 교육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색스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제 오늘은 이게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제일 처음에 보면 색스폰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기존 회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니까는 그렇지만 또 이번에 새로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색스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악기 여기에 프린트에도 보시지만 이게 악기 전체적인 이걸 바디라고 얘기를 하고요. 색스폰의 바디, 바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리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바디 몸체하고 결합이 되는 부분 여기를 이제 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물론 테너하고 엘토하고의 바디나 렉의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엘토 기준에서 이게 렉이고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에 결합이 되는 세부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마우스피스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리드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플라스틱 리드예요. 일반적으로 갈대로 되어 있는 나무 리드가 대부분 쓰고요. 저는 연주할 때는 갈대 리드를 씁니다. 이건 그냥 강의할 때 일부러 쓰는데 얘는 일반적인 뭐 아시겠지만 갈대로 된 거는 수분이 마르면 쪼글쪼글해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불려고 하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그냥 요거는 수분이 없어도 그냥 소리 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걸 강의 때 씁니다. 그리고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결합해주는 이제 리가츠라고 그럽니다. 밴드 이렇게 조아주는 밴드입니다. 이 리가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우스피스에 이렇게 툭 씌워서 리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씌우는 이제 캡도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또 여기가 보면 이제 악기를 잡아주는 목걸이라고 그러고 이제 영어로는 스트랩이라고 그러죠. 예, 요즘에는 이제 어깨에 걸칠 수 있는 이런 스트랩이 있고 목에 거는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따라 악기의 기본적인 어떤 악기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자료를 통해서 초보 되신 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잘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될 거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뭐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교재에 있는 첫 페이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초보 되신 분한테 거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첫 페이지부터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을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정독을 하셔야 되고요. 정독하시면서 이해는 안 되는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시고 해결을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마우스피스하고 리드하고의 결합을 체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색소폰 조립하기에 뒷페이지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 되신 분들은 일단 마우스피스 가지고 저한테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초보 되신 분은 나는 결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안 나오셔도 돼요. 영상에 같이 나오셔도 되죠? 네. 일단 초보 되신 분들은 일단은 나오셔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피스하고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잘 뒤에 좀 분해를 해주십시오. 분해를 좀 해주십시오. 넥은 놔두시고요. 넥은 일단 놔두시고 마우스피스만 일단.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제일 초보 되시니까 옆에 이렇게 쓰세요. 사진 찍혀도 상관없는데. 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에도 안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참고적으로 이렇게 세팅하는데 이 세팅 마우스피스의 리가츠 세팅이 소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이게 조립을 해서 불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세팅이 잘 되어야지 소리에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분리를 할게요. 자, 그냥 분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마우스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까만색이든 파란색이든 하얀색이든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마우스피스가 있습니다. 이걸 하드러버 피스라고 부릅니다. 하드러버 피스라고, 풀피스라고 부릅니다. 풀피스, 하드러버 피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메탈 소재로 되어 있는 메탈 피스도 보통 이제 하드러버 피스와 쇠로 만들어지는 메탈 피스 두 종류의 어떤 소재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마우스 피스가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마우스 피스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브랜드를 얘기하면 셀마 피스고요. 셀마 피스고 여기는 이제 블루 전보자바 전보자바 피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피스가 깎여져 있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계단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로우 베풀, 하이 베풀 뭐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거는 차후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또 강의 내용에 아마 될 거고요. 자, 이 하드러브 피스나 이제 메탈 피스나 소재에 보면은 피스에 이 셀마 피스나 야마 피스나 메이어 피스나 뭐 이런 하드러브 피스에 보면은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깎여져 있는 마우스 피스 이 등 부분에 위에 부분에 뭐 바닥 부분 말고 등 부분에 이쪽에 보면 라인이 이렇게 선이 꺼져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라인이. 그게 보통 뭐 하드러브 피스에는 대부분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표시를 라인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리가추를 체결을 했을 때 리가추의 끝이 이 라인 끝에 이렇게 맞추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요 깊이에 맞춰서 리드를 체결해 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라인이 꺼져 있는 피스는 될 수 있으면 그 라인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라인이 안 깨져 있는 피스들은 보통 이제 피스 이제 여기 머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라인에서 이렇게 슬립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머리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 여기에서 여기 부분 머리라고 이 중간에 세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이 중간에 그래서 머리와 머리 사이에 이 중간에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 맞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는 피스들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게 어떤 뭐 과학적으로 제조사에서 그 정도의 어떤 위치면 가장 리드의 진동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조사에서 라인을 일부러 그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연주자마다 이제 자기 구력에 맞는 어떤 자기 스타일에 맞는 어떤 깊이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연주를 디테일하게 하시는 연주자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렇진 않으니까 저도 통상적으로 그 위치에 맞춰서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바닥이죠. 네일 바닥입니다. 이 바닥하고 이제 리드도 보면은 이제 바닥면이 있고 윗면이 있잖아요. 이게 윗면이고 이게 바닥면입니다. 그렇죠? 리드도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바닥면을 보면 브랜드 이름하고 호수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브랜드명하고 호수 보통 2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호가 제일 낮은 숫자가 낮을수록 이게 얇습니다. 리드가 얇은 거고요. 2호부터 시작해서 2와 2분의 1, 그 다음에 3과 2분의 1, 4,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나누지만 브랜드마다 또 세밀하게 2호 소프트, 2호 미디움, 2호 하드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문으로 미디움 소프트, 미디움 하드 뭐 이렇게 또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치수마다 다른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내가 쓰는 리드의 브랜드를 아셔야 되고요. 브랜드를 아셔야 되고 몇 호로 쓰시는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리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회사도 있고 독일 회사도 있고 미국 회사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과정이라든지 케인의 어떤 질적인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입에 맞는 리드를 찾으셔야 돼요. 일단은 보통 이 리드는 지금 2호 반이네요. 2호 반인데 보통 2호 반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의 어떤 리드인지를 잘 아시고요. 그래서 자, 요 리드 바닥면하고 이 마우스피스 바닥면하고 이렇게 붙어져야 되겠죠. 네, 바닥면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체결이 되고 리가처 체결이 돼야 되는데, 자 일단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리가처를 먼저 넣고 리드를 집어 넣지 마시고요. 리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리드를 이렇게 체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리드 끝이 손상이 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반드시 마우스피스에 리가츠를 먼저 넣으세요. 네, 빼시고요. 자, 넣는데, 자, 요것도 위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관의 두께가, 피스의 두께가 뒤에는 두툼하고 앞에는 얇고 그렇죠. 두께가. 그래서 리가츠도 앞뒤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육안으로 보시면 알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리가츠든 마우스피스를 세팅하는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조아주는 이 나사가 이렇게 밑에 있거나 네일 쪽에 있거나 아니면 저는 네일이 아니고 머리 쪽으로 이렇게 리가츠 조아주는 나사가 있습니다. 얘는 바닥면에 있고 저는 머리 쪽에 리가츠 조아주는 나사가 있습니다. 다르죠? 바닥면에 있고 조아주는, 얘는 머리 쪽에 있고 조아주는 나사가 위에 있는 게 있고 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리가츠도 세팅을 하는 걸 보고요. 세팅하는 걸 보면서 오른손으로, 얘는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데 오른손으로 조고, 얘는 밑에 있는데 오른손으로 조우잖아요. 그렇죠? 어떤 리가츠도 세팅하는 걸 보면서 잘 조아졌는지 보면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조우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뒤집어서 이렇게 보시면서 등판을 보면서 조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리가츠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등판을 보면서 조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네일을 보면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조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리가츠는 항상 오른손으로 조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팅하는 방향에서. 그래서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자, 너무 깊숙하게 넣으면 니드가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좀 풀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는 내놓고, 예, 니드를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니드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니드 끝이 손상이 안 되겠죠. 뒤로 놓고 왼손으로 리더의 좌우, 마우스피스의 좌우를 이렇게 잡습니다. 엄지와 집게로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잡는 건 뭐냐면은 왼손 엄지와 집게는 뭐냐면 좌우 방향을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좌우를 대칭을 맞추는 겁니다. 좌우를 맞춰서 네일 쪽에 벗어나지 않게끔 좌우를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일의 중앙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리가츠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깊이대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리가츠 여기 꺼져 있는 요 부분까지 라인 표시되어 있는 것 끌어내서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요것도 좌우 맞추고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좌우 엄지로 맞추고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로는 리드의 앞뒤를 맞춥니다. 그렇죠?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앞뒤를 맞춰요. 그래서 뭐냐면 리드를 살짝 눌렀을 때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라인이 보이게 0.5mm 정도의 라인이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살짝 누른 상태에서 리드 끝을 맞춥니다. 그리고 리가츠 조아주는 부분이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조아주는 부분이 리드의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든지 한쪽으로 이렇게 된다든지 이러면은, 예, 그것 또한 소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좌우 대칭 맞추고 앞뒤 맞추고 이렇게 해서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아주는 강도는, 네, 적당하게 이렇게 너무 꽉 이렇게 주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조여졌다 싶으면 아래 위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서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팅에 따라 음색이 달라집니다. 소리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팅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다른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어떤 진행을 하고요. 제 시간에는 곡을 가지고 이렇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곡을 가지고 초보 되신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기본적인 거는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이렇게 초보적인 단계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잘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잘 익혀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체결이 됐다면 이제 이렇게 4개다 꽂아야 돼요. 예, 꽂아야 되는데, 자, 이 부분부터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이거는 마우스피스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정작 이제 이걸 4개다가 교체를 4개다 끼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4개다가 여기 4개라고 그랬죠? 얘를 이제 여기 마우스피스에 결합을 해야 돼요. 4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콜코가 되어져 있고 4키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콜코는 이 길이가 한 통상적으로 3.7cm 정도 됩니다. 37mm 정도 됩니다. 이 길이가 통상적으로 이 길이가 37mm입니다. 뭐 브랜드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37mm 정도 되는데 이게 쿠션 역할을 하죠. 네. 그러면 뭐냐면은 깊이를 꽂으면은 음이 높아지고요. 빼면 음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름에는 온도가 올라가서 음이 높아져요. 네. 음이 높아지고 겨울에는 날이 추우면 온도가 낮으면 얘가 음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 꽂는 깊이가 달라지고요. 네. 이렇게 많이 꽂을 수도 있고 조금 꽂을 수도 있고 그거는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부차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꽂을 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4키가 휘어져서 수리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마우스피스를 체결을 할 때는 반드시 이 키를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4키를 이걸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건드려서 음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손바닥에 넥 관 여기 바닥 부분을 밀착을 시키고요. 집게와 엄지로 관 키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뺄 때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콜코에 될 수 있으면 앞에도 있지만 대부분 콜코 그리스 아시죠? 콜코에 이렇게 잘 들어가라고 바르는 그리스. 이것도 너무 자주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마우스피스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콜코 그리스를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 깊이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넣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콜코마다 악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결과론적으로는 튜닝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통상적으로 이 37mm 정도의 콜코가 되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끝에 한 1cm 정도 남겨두고 깊이로 꽂으세요. 일단은 정밀한 건 나중에 튜닝을 해서 해야 되고요. 이 정도 꽂아야 되는데 이 정도 꽂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정밀한 거 튜닝을 해야 돼요. 자, 그 전에 앞에 마우스피스에 세팅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넥 꽂기 전에 세팅부터 하면 안 돼요. 세팅하고 이걸 꽂는다고 막 이렇게 막 만지다가 이게 흐트러져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리드 세팅 때문에 먼저 이제 마우스피스에 세팅하는 걸 가르쳐 드렸지만 이제 악기를 잡고 이제 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렉에다가 먼저 마우스피스를 꽂아요. 꽂고 렉을 부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렉이 기역자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이제 입으로 와야 되니까 이렇게 방향을 보고요. 이 방향을 보고 마우스피스 수평을 맞춰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수평을 맞추세요. 뭐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평이 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끼워놓고 끼워진 상태, 이 상태에서 이걸 먼저 끼워요. 마우스피스를 요 정도 깊이로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막 꽂으면서 세팅한 상태에서 꽂으면은 얘가 끼우면서 힘이 가해져 가지고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리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악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악기를 가져오는 것보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자.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되고 지금 교육 자료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팅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게 보면 악기 잡는 자세가 나옵니다. 네, 자세가 나오는데 저는 자세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자세는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교재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복식호흡이 나와져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네, 복식호흡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찾기 전에 선생님도 초보 단계이시니까 세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식호흡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 과정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초 과정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복식호흡, 그 다음에 안구시역, 무는 주법, 그 다음에 자세, 그 다음에 텅이. 요 네 가지만 잘하시면 색소폰 잘하실 수 있어요. 그게 기초 과정에만 속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 과정을 떠나서 기초 과정부터 그걸 잘 해야 되지만 악기를 연주하시면서 쭉 모든 과정에 그 네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평생 악기를 할 동안에는 그 네 가지에 신경을 쓰셔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거기에 제일 어뜸이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 그래서 복식호흡이 뭔지 아시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호흡을 흉식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흉식호흡이라고 하고 복식호흡은 쉽게 설명을 해서 그냥 배에 이게 배꼽을 중심으로 아랫배에 단전호흡하는 것처럼 호흡을 거기에 넣는다고 생각하고 깊숙하게 넣어 주어서 여기에 힘을 주고 일정 압력을 유지해서 천천히 호흡을 뱉는 걸 복식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부는 악기는 포인트가 입으로 마시고 입으로 호흡을 마시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물론 코로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는 입으로 호흡을 마시고 입으로 뱉는 겁니다. 마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를 하겠죠. 근데 익숙해지면 마실 때는 빠르게 마시고 뱉을 때는 천천히 길게 뱉어야 되겠죠. 자, 복식호흡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제 복식호흡 신경을 안 써야 된다? 아니요.
저는 지금도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리가 불안정해져요. 소리가 불안정하고 음정이 불안정해져요. 굉장히 연주를 나중에 이제 구력이 좋아지시면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내 소리를 들어보면 느끼실 거예요. 찍어보고 이렇게 들으시면은 아, 내가 이게 호흡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상황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날이 오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복식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복식호흡은 우리가 배로 이렇게 아랫배에 호흡을 넣는다는 기분으로 호흡을 깊숙하게 넣어서 여기가 팽창을 하죠. 풍선처럼 이렇게 팽창을 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초보 단계에는 제가 그림에도 자료에도 나왔지만 뭐 배가 불러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님도 마찬가지지만 전신 거울을 보시면서 복식호흡 연습하셔야 돼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을 앞에서 호흡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손에 배꼽에 손을 넣으세요. 누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말랑말랑한 이 배를 자극을 줘요. 이렇게 꾹 눌러줘요. 눌러서 누르는 이유는 얘가 불러지는 느낌을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서 불러지는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울을 보실 때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흉식을 하게 되면 내 몸이 폐로 흉식을 여기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흉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붕 뜹니다. 그렇죠? 이렇게 떠요. 이렇게 되면 호흡이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죠. 몸이 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몸이 떠 있는 상황이면 여기에 힘이 안 가요. 배에. 이래 되면 여기에 힘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이 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안정적인 호흡을 넣어주지 못하고 폐에 힘이 들어가니까 폐에 기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려웠던 50년대 60년대 그때 폐병 걸려 남을 악기 불면은 딴따라하면은 폐병 걸려 죽는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뭐 폐병이 걸려서 죽는다기보다도 제대로 된 영양 상태가 안 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호흡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무리를 줍니다. 기흉이 생겨서 폐병이 여기에 망가졌으니까 뭐 물이 차고 그러니까 그래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무리를 안 줘야 돼요. 그렇죠? 폐에 무리를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여기에 힘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에 아랫배에 단전을 중심으로 여기에 힘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울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거울을 보면 몸이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 뭐? 배가 나와야 된다. 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앞에도 지켜보시면 배가 나오면 몸이 이렇게 쑥 뻗어요. 왜냐? 배가 나오면서 뒤로 채쳐지거든. 보면은 제가 쑥 키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흉식이 되면 키가 커져요. 그렇죠? 몸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거울을 보면서 손을 이렇게 얹어서 처음에는 천천히 턱을 벌려서 아래 턱을 벌려서 하품하듯이 우리가 긴 하품 하잖아요. 입을 벌려서 하품하듯이 크게 벌려서 천천히 넣어서 얘가 불려지면 얘가 팽창감이 들겠죠. 단단하게 팽창감이 들겠죠. 이 팽창감을 유지를 해줘야 돼. 호흡이 빠져나갈 때까지 여기에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을 줘야 된다는데 너무 힘을 줘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경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힘 주지 않고 적당하게 그 압력을 유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긴장도를 줘서 적정한 압력을 호흡이 천천히 빠져나갈 동안에 그걸 유지해서 천천히 호흡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초당
초로 따졌을 때 몇 초? 8초. 8초 이상. 왜 8초냐? 8초는 예,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메트로놈의 박자기의 초당이 메트로놈 박자의 템포 60이에요. 60인데 그 초당을 따졌을 때 보통 멜로디가 4분의 4박, 4분의 4박이라는 거는 마디에 보통 멜로디가 두 마디 정도가 멜로디가 진행이 되죠. 두 마디면은 4분의 4박으로 했을 때 8박이라는 얘기죠. 8박 정도가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멜로디가 두 마디 정도가 멜로디가 진행이 돼요. 그 멜로디를 부르려면은 최소한 8초 정도는 가야 된다. 최소. 그런데 8초 가지고는 안 돼요. 천천히 늘려서 10초, 12초, 16초 늘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8초만 되면 나는 이제 괜찮겠지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늘려서 호흡이 좋은 호흡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겠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복식호흡을 잘하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천천히 잘 익혀야 된다. 그래서 전신 거울을 보시면서 천천히 배를 자극을 해서 천천히 입을 벌려서 하품하듯이 이렇게 불려야 된다. 그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채워졌으면 입을 다물고요. 다물고 그리고 뱉을 때는 투라는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투. 말로 투 하고 8초 이상 길게 그 다음에 다시 깊숙하게 호흡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순환을 해서 다음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호흡을 했죠? 호흡이 이렇게 호흡이 됐어요. 근데 정작 내가 연습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두 번째 호흡을 하는데 편안하게 이렇게 호흡을 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호흡을 빼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호흡을 순환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가요로 치면은 3, 4분을 연주를 해야 되는데 1절만 가지고 봤을 때 한 30초 정도를 봐야 돼. 한 1분 정도. 1분 정도는 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순환을 계속해서 호흡을 해서 연주를 하고 호흡을 해서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순환 호흡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다음 호흡을 할 때 뱉었다 하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배가죽이 등가죽이 붙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충분히 호흡을 빼주셔야 돼요. 빼주면은 그 다음에 잔량 호흡이 없기 때문에 호흡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쁜 호흡이 되겠죠. 이런 호흡이 되겠죠. 네, 그런 호흡이 될 수 있게끔 충분히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이냐? 호흡을 100%의 호흡에서 우리가 뺐쓴다면 80%, 70%, 80%는 빼야 돼요. 나머지 20, 30%는 담고 있더라고. 빼줘야지만 그 다음에 호흡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내가 호흡을 빠르게 호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숨이 넘어가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빼주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빼주고 아니고 충분히 많이 호흡을 빼줄 수 있게끔 그 타임을 점점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를 세는 거예요. 시계를 보시면서 초를 세시는 거예요. 아니 입으로 세시든지 세셔서 내가 처음에는 3, 4초 나왔다면 5, 6초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아까 얘기한 대로 8초, 10초, 12초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호흡을 해서 관건은
충분히 긴장도 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호흡이 계속 나가죠. 제가 말을 하니까 호흡이 계속 나갔죠. 이 상태에서 계속 긴장도를 유지해서 천천히 계속 빼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니까 호흡이 나갑니다. 나가면 다 됐으면 그 다음에 호흡을 할 때는 호흡이 가쁜 호흡이 순간적으로 쑥 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연주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편안하게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이제 순환 호흡이 복식 호흡이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호흡을 하죠. 과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 기초 과정에서 조금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하지 않으면 평생을 지금 연세가 대부분 60대 70대 뭐 이렇게 되시는데 평생을 흉식으로만 하다가 갑자기 복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복식으로 전환이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그걸 흉식에서 복식으로의 전환의 비율이 흉식이 100이었으면 흉식이 100이었으면은 복식이 나중에 한 70% 정도의 복식 60에서 70%가 복식으로 와야 돼요. 전환이 될 수 있게끔. 그러려면 어떻게? 평생을 그렇게 흉식을 하셨기 때문에 천천히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8초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연습을 하드하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 주셔야 돼요. 보통 기초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복식호흡만 전환을 하는데 최소한 그런 조금 감을 가지고 하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되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우스피스 써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또 복식호흡 연습하고 악기 잡아서 또 롱톤 연습해서 복식호흡 연습하고 그 시간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가야 돼요. 꾸준히 했을 때. 그래야 어느 정도는 한 5, 60% 정도의 복식호흡으로 전환이 되는 어떤 과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천천히 매일매일, 그래서 운전을 하시거나 TV를 보시거나 여가 활동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거나 어느 때든 운동을 하시거나 할 때 복식호흡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전환을 하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래서 여기에 힘이 들어가줘야 된다. 여기가 말랑말랑하다, 힘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힘을 주어서 여기에 힘이 들어가서 이 배심으로 불려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트레이닝을 해주시고요. 그게 이게 잘 안 된다 하면 보통 이제 보컬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씁니다. 허리를 숙여서 이제 성악이나 이제 노래 트레이닝 할 때 이제 이 복식호흡 트레이닝을 합니다. 허리를 숙이면 여기 여지 똑같습니다. 여기가 말랑말랑하죠. 아랫배 이 상태에서 호흡을 넣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채워졌다 그러면 서서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손가락을 넣어서 또 불러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교육 자료에 보시면은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편안하게 지금 책을 올려놓고 뭐 이렇게 그림에 나와져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한 5분, 10분 정도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똑같이 손을 이렇게 넣고 쭉 꾹 누른 상태에서 얘가 풀러질 수 있게끔 이렇게 충분히 풀러진 상태에서 또 뱉고 그 연습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습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시면 배가 굉장히 땡기실 거예요. 배의 근육이 땡기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 없으시다면은 제대로 연습 안 하신 겁니다. 배가 땡기실 거예요. 안 땡기시면은 제대로 연습 안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호흡을 할 때 약간 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에요. 예. 근데 그거 어차피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어지럽기도 하고요. 어지럽기도 하고 배가 땡기기도 하고요. 몸에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몸이 힘드네. 예, 힘듭니다. 예, 전환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천천히 천천히 바꿔야 되는 어떤 과정에서 익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식호흡 연습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를 하셨죠? 예, 기존 회원님들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호흡의 중요성을 느끼셔야 됩니다. 연주를 하다 보면은 녹음을 하시면은 굉장히 느끼실 거예요. 네.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식호흡 연습을 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래야 지루하신 우리 회원님들이 지루하지 않게 기존에 회원들이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자세죠. 어떤 자세? 악기를 스트랩에 목걸이에 걸치는 자세. 자, 목걸이를 한번 쳐보세요. 잠깐 이쪽으로 오시고요. 악기하고 목걸이하고 가져오고 보세요. 여기까지 빨리 하고 끝내볼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풀어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빨리빨리 가져갈 수 있게. 기존 회원님들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잘 들으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악기 가지고 나와보세요. 피스하고 가지고 나오세요. 같이 마우스 피스하고 같이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분들께서도 잘 익혀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주위에 또 같이 동호회 초보 되신 분들 오실 거 아니에요. 잘 어드바이스 해줘야죠. 잘 어드바이스 해줘야 요거를 일단은 세팅 먼저 했으니까 그냥 꽂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는 겁니다. 이게 콜크 바른 그리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고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고리에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렉이 이제 이렇게 여기 기둥이 있죠? 여기 옥타브 키 있는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습니다. 자, 얘는 그냥 편하게 안 잡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놓으세요. 자, 그렇게 놓으세요. 목 주티는 아니 이제 그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자, 색소폰의 이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세 이제 그 부분부터 일단 할게요. 일단 악기를 아마 저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복식호흡, 그 다음에 안구시어, 그 다음에 자세, 탕이 뭐 이렇게 순서를 가는데 일단은 아마 오늘 하시고 악기를 가지고 아마 잡으실 것 같으니까 미리 자세부터 할게요. 자, 이 마우스피스 레그를 결합하고 했을 때 악기의 무게는 이 목걸이가 감당을 합니다. 목걸이가 감당을 하고 이 어깨거리가 감당을 하고 왼손 엄지와 오른손 엄지, 왼손 엄지는 이 테이블이죠. 그 테이블하고 이 옥타브 키죠. 옥타브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옥타브 키의 왼손 엄지가 이렇게 살포시 올려져 있습니다. 그냥 올려져 있는 겁니다. 힘을 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거리가 있죠. 거리 사이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넣는데 얘는 특히 오른손 엄지 거리를 이렇게 오른손가락으로 떠받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힘으로 이렇게 받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힘으로 받치는 거 아니에요. 네, 절대로 힘으로 이렇게 받치시면 안 돼요. 무게는 어디? 이 목걸이가 감당을 한다고 그랬죠. 이 엄지 손가락들은 나머지 손가락들이 편하게 핑거링을 운지를 하실 수 있게끔만 기둥 받쳐주는 그 손가락을 편안하게 운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이지 악기를 떠받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엄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이게 일단은 운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이 이 마우스피스가 내 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세는 어깨 너비로 벌리고요. 보통 왼다리 반보 정도 앞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보 정도 앞에 주고요. 그래서 악기는 얘가 결국에는 내 입으로 와야 되잖아요. 입으로 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목을 빼서 이렇게 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오른손 엄지로 악기를 밉니다. 앞으로. 악기를 밀면 내 입으로 오겠죠. 내 입으로 오는데 나는 턱을 당기고 시선을 약간 15도 아래로 이렇게 턱을 당겨서 이렇게 목을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가 마우스피스가 내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밀었을 때 안 들어오면 낫다. 그러면 목걸이를 당겨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 입으로 벌리면 입을 벌리면 그냥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살짝 밀어서 너무 높아도 안 되고요. 낮아도 안 되고 그걸 이 목걸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밀어보세요. 엄지 대고 계시고 한번 밀어보세요. 지금 시선이 턱을 당겨보세요. 시선이 15도 아래라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때요? 자꾸 입을 벌려서 얘를 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턱을 당겨보세요. 예, 그 상태는 높아요? 안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를 이 줄을 살짝만 내려요. 이게 오래된 줄이라서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내려서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얘가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처럼 목을 빼서 내가 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이렇게 목을 빼서 먼저 물려고 하면 나는 그냥 자세 유지하고 얘까지 이렇게 하고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이건 너무 가운데로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악기를 너무 밭다루총 하듯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악기는 얘는 오른쪽에 와 있고요. U자가 밑에가 오른쪽 다리 골반 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고요. 얘는 자세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악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은 왼쪽으로 가고 이 U자가 뒤쪽에 D샵 카드 여기 카드가 있는 여기는 오른쪽 골반 쪽으로. 그래서 편안하게 팔을 늘린 상태, 늘어뜨린 상태에서 왼손 가슴 쪽으로, 오른손 배꼽 쪽으로. 그래서 요렇게. 이 상태에서 힘 뺀 상태에서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돼요. 그래서 약간 얘가 요렇게. 요렇게 정면으로 요렇게 되면 팔이 불편해요. 힘이 들어가요. 절대 팔에 힘이 안 들어가야 돼요. 요 상태. 요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밀면 마우스피스가 악기가 이렇게 약간 휘어지면 마우스피스도 수평을 맞춰줘야 되겠죠. 약간 수평을 맞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면 안 되겠죠. 수평 맞추려면 얘도 피스도 이렇게 약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소리가 나줘야 됩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와줘야 되고 얘거를 나중에 도와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한데 시간이 좀 넘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자세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네. 장사에 음식 선생을